자, 오늘 이제 새 교육과정의 확률과 통계, 원류 B1이고 1-1단원 순열과 조합에 대한 개념과 대표형 문제를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또 작년에 선생님이 또 수업했던 교실이어가지고 여기 좀 적응이 잘 되네. 어제는 그 큰 교실에서 고3 애들 큰 교실에서 수업하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됐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순열과 조합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니네가 이제 뭘 느끼냐면 이거 나 옛날에 배운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한참 순열과 조합을 배웠잖아. 배웠는데 순열과 조합 문제 중에 좀 약간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을 조금 사용하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 근데 걔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때는 그냥 단순히 노가다로밖에 사실 문제를 풀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약간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고급 스킬들을 오늘 배울 거거든. 그래서 그 고급 스킬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뭐 고1 때 약간 다소 좀 힘들게 풀었었던 문제들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씩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고급 기술은요,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우리가 한 거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원순열이라는 개념 볼게요. 원순열. 자, 아마 여기서 이 확률과 통계를 선행한 친구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 그지? 배운 적 있어? 혹시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확률과 통계를 배웠다든지, 아니면 개정전 걸로 확률과 통계를 배운 친구는 아마 없을 테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바닥부터 기본적으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지금 잘 이해해 주시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원순열이란 건 뭐냐?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대.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뭘 배웠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뭐 이런 예나 이런 것들은 같이 적어주셔도 돼. 선생님이 뭐, 야, 이거 적어라, 해필기에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들어보면서, 이건 내한테 좀 필요하겠다 싶은 분들은 좀 적어주시면 좋은데.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해라 라고 하면, 일렬로 나열해라 라고 하면, 이 고1 때 뭐로 배웠냐? 4팩토리아라고 배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순열이라고 해. 직순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직순열. 그래서 4팩토리알. 근데 지금 설명한 건 바로 뭐냐면, 자, 네 가지 원소를 만약에 원형에 배열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밑에 있는 간단한 예를 한번 보면은, 선생님 봅시다. 내가 A를 먼저 완치고 나서 B, C, D를 이렇게 앉혔어. 근데 A가 여기 앉고 B, C, D가 여기 앉은 거야, 원탁에.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 원탁에 앉은 A를 입장으로 보면은 A의 오른쪽에 B가 앉고 A의 왼쪽에 D가 앉고, 마주에 두면 곳에 C가 앉았어요. 근데 얘도 보면 A를 기준으로 왼쪽에 D가 앉고 오른쪽에 B가 앉고 마주 보는 곳에 C가 앉았어. 그럼 얘도 보면 A에 마주 보는 곳에 C가 앉고 오른쪽에 B고 D고, A에 마주는 C고 왼쪽 B고 오른쪽 D고. 그러니까 사실 살펴보면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는 전부 다 같은 경우 수로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원래 이런 경우들은 이제 원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는 선생님 원탁 주변에 있는 이 서로 다른 4개 자리를 1번, 2번, 3번, 4번 자리라 해서, 그럼 1번, 2번, 3번, 4번에 4명이 앉으니까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4가지 경우의 수들이 사실은 같은 경우의 수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중복이 됐던 거고, 그죠?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눠주는 게, 4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새 4가지 원소를 일렬로 나열하는 원순열의 방법의 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원순열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 자,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 어떻게 계산하냐면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서 n-1 팩토리얼을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원순열을 계산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야. 보통 평민들이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야.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선생님이 뭐 방법 사용하냐? 요걸 첫 번째 방법이라 생각을 한다면, 자, 원소가 4개니까 4팩토리얼을 4로 나눠져. 요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라 보면, 자, 두 번째 뭘 사용하냐? 고유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 주셔야 돼. 고유화. 자, 고유화는 뭐냐면 이런 얘기야. 야, 니네 혹시 옛날에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번에 내신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4강 리그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할 때 요거를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선생님, 내가 4명 중에 2명을 뽑고 2명 중에 2명을 뽑는데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로 나눠요. 그래서 3팩토리얼 3가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근데 얘를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4명이야. 우연찮게 4명이네? 4명이 4강 리그 간 거지.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먼저 자리를 딱 봤어. 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생님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아니에요. 자, 이 4가지 자리가 다 같은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내가 이런 왜 뻔한 얘기를 하냐면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자는 얘기거든. 지금 4강 리그 토너먼트 자리인데 아무도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생님이 먼저 자리를 선택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고 여기 앉다 해서 유리하고 불리함이 결정이 다 안 돼. 결정이 안 되지.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 딱 가서 어디 보자, 어디 자리를 선택해 볼까 하면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다시 물어볼게.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앉게 된 거지. 오케이? 앉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 옆자리와 그렇지 않은 두 자리로 이제 고유화가 된 거야. 아까 다 똑같은 자리였는데 이제 더 이상 같은 자리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앉는 사람 선택하는 방법 세 가지. 끝. 세 가지. 이게 고유화를 이용한 방법이 되는 거거든. 조금 더 한번 확장을 해볼까?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수열에서 이게 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 그렇다면 8강 리그 봅시다. 8강 리그. 자, 8강 리그 볼게. 자, 8명이 8강 리그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집 풀이다. 뭐냐면 선생님 8명 중에 4명을 뽑고 나머지 4명 중에 4명을 뽑고 근데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눴는데 그럼 거기 또 마찬가지로 4명과 4명을 4강 리그 하니까 그럼 아까 그 4강 리그 하는 방법인 자,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중에 2명 뽑고 2로 나눠요.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4명 중에 2명 뽑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렇게 가르쳤다 해서 이게 나쁜 방법이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야, 선생님을 포함한 8명이 이 8강 토너먼트 하는 방법의 수를 이제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 버린 거지. 자, 아무도 적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생님이 자리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죠. 선생님이 앉은 거야. 그럼 선생님 바로 옆자리 어떻게? 7명 중에 2명 뽑는 거야. 7명 중에 2명 뽑고 7명 중에 1명 뽑고 그죠? 그럼 나머지 6명 중에서 자, 한 번 이기면 나랑 만날에 2명을 나머지 6명 중에 2명을 뽑고 그럼 나머지 4명 가지고 4강 리그는 만들어 나눈 방법은 아까 했던 것처럼 4C 2 곱하기 2C를 반으로 나눈 뭐 이렇게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고유화를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곳에 누군가 앉아버리고 나머지를 고유하는. 자, 그러면 선생님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근데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해야 돼. 원수열은 이렇게 접근해 줘야 돼. 자, 물어볼게. 고유화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원탁이 있었어.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네 자리가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4명이 앉는 방법의 수를 계산할 건데 여기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A하고 B하고 C가 D가 자리를 선택하는데 A가 자리를 선택하는 건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A가 앉았다 치면 이제 나머지 자리가 다 고유한 자리가 되는 거야. A의 왼쪽, A의 오른쪽, A의 마주보는 곳. 그래서 A를 한 명 안 치고 나면 나머지 B, C, D가 고유화가 되기 때문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문제 풀 때는 가급적이면 2가지 다 설명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고유화라는 거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곳에 어떤 원소를 나열하거나 누군가 앉게 되면 서로 다른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자, 요거를 알아주는 게 중요하겠다. 자, 이게 바로 원순열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많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어. 이게 원수열이야. 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야. 비슷한 내용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랑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예 내도 안 되고 아마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원수열의 기본적인 첫 번째 개념이고 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중복순열이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중복순열은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건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이거 중학교 개념이야.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사실 전혀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 자, 여기 서로 다른 편지 5개가 있었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서로 다른 3개의 5개. 자, 5개의 편지와 자,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체통에 A가 있고 우체통 B가 있고 우체통 C가 있었어. 여기 A 우체통이 있었고 여기 B 우체통이 있었고 여기 C 우체통이 있었고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4번 편지, 5번 편지가 있었던 거지. 자, 그럼 5개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결과는 3의 5승 아니면 5의 3승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잖아? 자, 3의 5승일까요? 5의 3승일까요? 5개의 편지, 중학교 거야, 중학교 거. 자, 5개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는 3의 5승일까? 5의 3승일까? 3의 5승? 확실해? 3의 5승 맞아? 3의 5승? 자, 첫 번째 편지를 집어넣는 방법의 수 3가지, 두 번째도 3가지, 3가지 고민을 5번 하는 거니까 3의 5승이 맞고요. 얘를 이제 뭐라고 쓸 거냐? 3파이 5라고 적도록 할 거야. 처음 배우는 거야.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기호만 새롭게 쓰는 거야.
자, N-파이R이라고 부르는 중복조합. 위주 치시고 중복조합은 자,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것. 그래서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N-파이R. N-파이R이라고 이렇게 나타낸다. N-파이R. 여기 써있군요. N-파이R. 파이라고 있는다. N-파이R.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3의 5승. 세 가지 고민을 5번 했어요. 세 가지 고민을 5번 했어요. 3파이5. 오케이? 자,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기호로만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거다. 이건 사실 볼 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내가 예를 들어 니네 혹시 뭐 한 번에 신호에서 빨간 깃발 들어도 되고 파란 깃발 들어도 되는데 5번을 들겠다. 그럼 2의 5승. 그걸 그냥 중복순위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개념이지만 걔를 용어로만 이렇게 정의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이제 또 새롭게 배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개념. 요거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고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이 강의 노트가 아까 내가 강의 노트를 챙겨봤는데 여기 있구나. 어디 갔나 했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그중에 같은 원소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나열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얘를 이건 적어둬야 돼.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적어둬야 돼. 자, A하고 B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야. B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는 분명히 서로 다른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랑 분명히 경우수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A하고 A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구별하는, 나열하는 방법을 배울 땐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A하고 A를 다 다르다고 일단 가정을 해. 그래서 내가 얘를 뭐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 A1과 A2와 A3와 BC를 일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일단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볼 거야. A1, A2, A2. 그럼 이걸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당연히 알겠지만 서로 다른 가수까지 원소니까 자, 5팩토리얼 몇 가지다? 자, 120가지 경우수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다르다면 말이지. 다르다면. 근데 걔를 나열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선생님 B가 왔고요. A1, B, A2, A3의 C, 그 다음 A1, B, A3, A2의 C, 그 다음에 A2, B, A1, A2의 C, A3의 C, 자, A2, B, A3, A1의 C, 그 다음 A3, B, A1, A2의 C, I3, B, A2의 A1의 C. 자, 이게 우리가 나중에는 결론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약간 노가다를 해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돼? 사실은 다른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같은 A였는데 내 편의상 얘를 1, 2, 3로 분류를 한 거잖아. 그럼 사실 얘를 다시 원래대로 A로 다시 돌려주잖아.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뭘로 바뀌어진다? A, B, A, C라는 하나의 경우의 수로 다 바뀌게 돼요.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같은 문자이지만 다른 문자라 생각하고 나열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서로 같은 문자였던 놈들이 3개였고 그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6가지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어버렸어. 경우의 수가 6분의 1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계산해라 라고 하면 120가지 서로 다 다른 경우의 수라 생각해서 120가지였는데 그 중에 같은 게 3개니까 그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중복이 되고 합쳐지니까 얘를 뭐로 나눠주자? 3팩토리얼로 나눠주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20가지 경우의 수다.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 자, 이해가 좀 안 되고 하는 표정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편하게 얘기할게. 자, 문자 중에 같은 게 있을 때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 모두 다른 거라 생각하시고, 오케이? 계산하신 다음에 그 중에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예제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를 몇 개만 더 적어두면 니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예를 들어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럼 다 다른 거라 생각하면 6팩토리얼인데 근데 이 중에 1, 2개고 2, 2개니까 얘를 2팩으로 나눠주자. 이거 아마 니네 1학년 때 선생님들이 뭐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서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이건 좀 금방금방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예만 더 들어보자 얘기죠. 1, 1, 1, 2, 3. 그럼 1, 1, 1, 2, 3, 4. 그래도 마찬가지로 6팩토리얼을 같은 게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로
자,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니?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과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그지? 근데 혹시 이거 6C2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아? 이거? 6C2로? 갑자기 여기서 왜 조합이 튀어나오냐 하면 우리가 왜 네모 C 세모를 네모 팩토리얼, 그다음 뽑은 것의 팩토리얼, 그다음 얘에서 얘를 뺀 거의 팩토리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을 고1 조합 때 사실 배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팩토리얼인데 집중해야 돼. 여기 있는 수하고 여기 있는 수의 합이 위에 있다면, 얘와 얘의 수의 합이 위에 있다면, 문자의 종류가 이렇게 두 종류만으로 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항상 이렇게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6팩토리얼을 같은 거 4개, 2개인 2팩과 4팩 나눠주시고, 근데 요거는 조합으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것까지. 자, 요런 예까지 같이 적어두길 바래요. 적어주세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이고, 허리야. 자,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이거 혹시 1학년 때 배운 적 있니? 아마 선생님마다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신 선생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 어디 김선재 선생님은 알려줬어? 아, 간단하게만. 그래. 1학년 선생님이 알려주면 2학년 선생님이 할 게 없는데, 김전 선생님은 뭐, 오케이. 묻자고 한 얘기고. 친해요? 알아? 김전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친한 거 혹시 알아? 잘 모르지? 학교에서 만나는 친한 쌤이랑 자랑. 아, 친한 쌤이랑 자랑했어? 네. 아, 친한 쌤이라고 얘기했다고? 네. 친해. 김정진이랑. 원도 못 그려가지고. 키만 커가지고, 그지? 제 선생님하고도 친해. 혹시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전에 들었어? 윤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다, 그렇게? 딱히. 그렇군. 자, 이것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기술이 남았는데 이 한 가지 기술이 제일 중요해. 자, 마지막 이제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뒷페이지에 나가는 중복 조합의 개념을 설명을 할 거야. 자, 우리 고등학교에 배웠던 조합이 있었거든? 근데 중복 조합은 또 뭐냐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중복 조합이다. 자, 그럼 우리가 사실은 오늘 중복순열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야,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의 차이점을 니네가 좀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적을 게 많아요. 여기 좀 적을 게 많아.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보셔야 돼. 여기 A, B, C라고 하는 세 가지 원소가 있었었는데 이 세 가지 원소 중에 내가 뭐를 뽑을 거냐면 2개를 뽑으려고 하거든. 근데 그 2개를 뽑는데 순서를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느냐, 중복을 허락하냐 허락하지 않냐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순열 조합들이 결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는 순열을 한번 볼까? 첫 번째, 순열. 그럼 여기서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A 뽑고 B 뽑고, 그 다음 A 뽑고 C 뽑을 수도 있고, B 뽑고 A 뽑을 수 있고, B 뽑고 C 뽑을 수 있고, C 뽑고 A 뽑을 수 있고, C 뽑고 B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경우의 수로 3P2, 그래서 경우의 수는 6가지다. 이게 이제 고1 때 배웠던 순열이죠. 맞아?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조합 뭐냐, 조합. 조합은 뭐냐?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AB하고 여기는 BA를 같은 거로 보고, 그죠? 여기는 AC하고 CA를 같은 거로 보고 BC하고 CB를 같은 거로 보는 걸 우리가 조합이라 해서 그냥 이거는 A하고 B를 뽑았습니다. B하고 C를 뽑았습니다. 순서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3C2라고 해서 얘를 세 가지 경우를 쓰다. 뭐 구하는 방법은 다 알 거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뭐냐면 중복순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이라는 개념은 그럼 아까 했었던 여기 뭐야? 야, 순열에다가 1번 개념에 뭐가 추가되는 거야? 같은 걸 뽑을 수 있는 거니까 A 뽑고 A 뽑는 거랑 그다음 B 뽑고 B 뽑는 거랑 C 뽑고 씹는 게 추가돼서,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이제 기호로 쓰기로 했다? 3파이 3의 제곱인 9가지 경우에서, 네가 일단 6가지 경우에서에 3가지 경우를 추가해서 9가지 경우다. 이거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중복 조합은 뭐냐?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데 중복을 허락을 해.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와서 이 경우에서 배우는 건데 워낙 우리 실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상당히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중복조합 모르면 거냐? 자,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중복조합은, 갑갑해서 안 되겠네.
자,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2번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조합에다가 플러스 자, 같은 걸 뽑을 수 있는 A하고 A를 뽑고 또 B하고 B를 뽑고 순서를 고려 C를 뽑는 그럼 여기는 세 가지 경우의 수에 플러스 세 가지를 더해서 총 6가지다. 얘를 뭐라 하냐? 자, 3H2라고 이렇게 기호로 약속을 합니다.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방법의 수.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선생님 우리가 지금 순열조합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순서를 고려하느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느냐 또 중복을 불가하냐 중복이 불가하냐 자, 중복이 안 되느냐 자, 중복이 가능하냐 중복이 자, 가능하냐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할 텐데 자, 순서를 고려해 중복이 안 돼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순열 그냥 순서를 고려해 중복은 안 돼 자,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중복은 또 안 돼 요건 그냥 우리가 조합 NCR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순서를 고려해 중복 가능해 요거 N파이R이라고 부르시는 거고 자,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도 가능한 걸 우리는 NHR이라 해서 얘를 바로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하게 된다. 자, 다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한번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중복조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간단한 예를 들고 자, 요러면 이제 우리 이 확통에서 배우는 새로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기본 기술은 이제 다 배우는 거거든. 자, 우리 첫날이라서 사실은 조금 여유 있게 가야 되는데 자, 내용 일단 좀 정리해 주시고 괜찮겠어? 뭐 위에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뭐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어떻게 적당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 텐데 사실 게임 같은 걸 예로 드는 게 사실 되게 적합하긴 하거든. 예를 들어 뭐 물약이 세 종류인데 내가 그 중에 물약을 몇 개 챙겨가겠다 뭐 이런 개념이 좋은데 또 게임 안 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자, 엄마가 심긴 심부름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마트에 갔는데 자, 사과가 있었고 귤이 있었고 그 다음 배가 있었대. 근데 이 중에 엄마가 5개를 사오라고 한 거야. 자, 사과하고 귤하고 배 중에 5개를 사와라 라고 엄마가 주문을 내린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사과를 사과, 귤, 배인 자, 과일을 5개 구입하는 방법의 수를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근데 생각을 해볼게. 내가 점원한테 계산을 하는데 사과 2개랑 예를 들어 귤 3개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 배가 내가 개인적으로 배를 싫어해서. 근데 사과 2개 담고 귤 3개 담는 거랑 귤 3개 담고 사과 2개 담는 거랑 구별이 돼, 안 돼? 구별이 안 되죠. 어차피 사과 2개랑 귤 3개 값어치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3개인데 5개 사래. 그럼 당연히 중복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전형적인 중복 조합의 예라고 보시면 돼. 사과하고 배하고 귤 중에 5개를 사와라. 그럼 얘를 어떻게 그러면 과연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상황을요. 기호로 뭐라 한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원소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인 3H5라 하고 그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결론부터 했던 얘기하면 이래. 결론 이래. 왜냐면 이 과정은 몰라도 돼.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만 사실 알면 되는데 니네가 내가 결론만 얘기하면 좀 의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 설명하고 그다음 결론 내올 텐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이렇게 계산을 한대. 자, 얘랑 더한 다음에 1을 빼. 얼마죠? 7이죠. 7C. 자, 뽑던 거 계속 뽑아라. 이렇게 보시면 돼. 다시 한번 얘랑 더한 거에서 1 빼고 뽑던 거 계속 뽑아라. 이해되겠어?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여기 써 있어. NHR. 근데 좀 흐리니까 NHR을 계산하는 방법은 얘랑 더한 다음에 1을 빼. N 더하기 R 마이너스 1C 뽑던 거 계속 뽑아라 라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왜 도대체 저럴까? 이유 설명해 줄게. 자, 봐봐. 야, 사과하고 귤하고 배를 사기 위해서 내가 집에서 뭘 가져갔냐? 과일을 하나 담을 수 있는 바구니 5개를 가져왔다 생각을 할게. 자, 사과하고 배하고 귤을 담기 위해서 과일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5개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해갖고 갔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얘를 사과가 들어갈 곳과 귤이 들어갈 곳과 배가 들어갈 곳으로 구별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 사과하고 귤하고 배가 들어갈 곳으로 구별을 하려고 해. 3개의 섹터로 나누려고 해. 자, 우리 빵이 하나 있는데 빵을 3조각 내기 위해서는 2번 잘라야 되고 그럼 여기에 3가지 영역으로 나누기 위해선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냐? 2개의 칸막이가 필요해. 근데 2개를 칸막이로 사용하고 나면 담을 수 있는 과일이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칸막이로 사용할
바구니까지 해가지고 총 7개 바구니가 있었을 거야. 근데 그 7개 바구니 중에서 번호를 매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선생님이 이름을 잘 못 외우지만 번호 3개만 얘기해볼래? 1, 2, 3, 4, 5, 6, 7 중에 번호 얘기해봐. 2, 4, 5. 자, 2, 4, 5를 선택하잖아? 그 이건 무슨 얘기냐? 사과를 하나 사고, 귤을 하나 사고, 잠깐, 내가 3개 섹터로 지금 현재 구별을 하고 있으니까 5개니까 2개고, 이렇게 돼서, 자, 사과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자, 다시 뭔 소리죠? 아, 미안합니다. 2개를 골라야 돼, 2개를. 칸막이 2개를 골라야 돼. 3개를 골라서 칸막이 2개만 고르면, 예를 들어 이사를 골랐다. 그러면 사과 하나에, 귤 하나에, 배를 3개 사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구니 2개만 골라봐. 몇 번, 몇 번? 5번, 7번. 아, 5번, 7번을 골랐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과를 4개 사고, 그 다음에 귤을 1개 사고, 배는 사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5개를 사려 했지만, 얘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가 2개 필요하고, 칸막이로 사용할 바구니 2개를 추가한 다음에 그 7개 바구니 중에서 2개 바구니를 칸막이로 사용할 2개 바구니를 선택했다. 그래서 7C5는 알겠지만 7C2와 동일하다는 사실 알 거야. 그죠? 조합에서. 자, 그래서 7C를 7C5로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복조합은 이렇게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혹시 몇 번 몇 번? 왜 나는 안 시켜주냐고 또 이렇게 우리 소심할 수 있기 때문에 A형이면 또 소심할 수 있어. 아니 다 시키는데 왜 나만 안 시키냐? 엄마 또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나만 안 시키더라. 학원 옮겨야 돼. 이러지 마시고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예를 들어? 1번, 3. 자, 1번, 3번. 그럼 내가 이거를 물어볼게. 1번, 3번을 선택했다는 건 사과 몇 개 사겠다는 뜻이야. 1번, 3번을 선택했다. 그럼 사과 몇 개 사겠다는 뜻이야. 사과는 안 사겠다는 뜻이야. 1번과 3번을 내가 칸막이로 사용했다는 건 사과는 안 사고 귤 1개 사고 배를 4개 사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중복조합. 서로 다른 3개 물건 중에 5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3H5라 표현하는데 3H5를 계산하는 방법은 7H5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과정은 특별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그냥 중복조합은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 라는 정도로만 사실 설명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니네 이해를 돕게 설명한 거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알아두면 나쁜 건 없지. 자,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이다. 화면 보기가 켜졌네요. 자, 근데 이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이건 잠깐 좀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만 쉴까? 쉬는 시간?